향후에는 먼 바다는 LTE로, 가까운 바다는 5G나 6G 기술로 이 LTE-M 기술을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일들을 하고 싶고요.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심우성입니다. 바다는 아무래도 넓기 때문에 짧은 통신으로 가능한 어떤 빠르고 이런 어떤 대용량의 통신들이 바다에서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다에서는 그냥 멀리 보내는 통신들 위주로, 아날로그 통신 위주로 그동안 사실 많이 사용해 왔던 게 사실인데요. 최근에는 바다도 디지털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자동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초고속의 대용량 통신이 바다 어디에서나 좀 가능해야 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많이 우리가 받게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바다도 자율화, 지능화, 어떤 그 트렌드에 따라서 초고속 대용량의 통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육상에서 바다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LTE-M이라고 하는 저희가 개발한 그 망도 있겠습니다만 위성도 사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성통신망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아무래도 비쌉니다. 비용이 비싸고 또 초고속으로 통신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늘 항상 신뢰성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바다에서 정말 자율운항 선박이 혹은 무인 선박이 마음껏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으려면 어떤 통신이 되어야 될까? 이 점에 저희는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선박과 선박 사이의 통신입니다. 그럼 선박과 선박 사이에 왜 통신을 해야 되느냐? 유인으로 선장님들이 모으는 선박이라면 문제가 없죠. 근데 거기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기계와 기계가 엄청나게 큰 선박을 어떤 식으로 운항을 해야 될까를 사전에 정보를 교환해서 결정을 해야만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선박 대 선박, ship to ship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ship to ship 사이에 빠른 대용량의 데이터 정보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신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초안이긴 하지만 이런 작은 빠른 통신이 가능한 장비들을 이제 개발해서 실험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로 하는 통신이 뭐냐면 이제는 선박도 많은 센서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수의 센서들이 선박 안에 설치되어야 할 텐데 그때마다 케이블을 깐다거나 그때마다 무선 설비를 쓴다거나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선박은 철판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철판에 표면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표면파 안테나를 장착하고 있는 이런 장비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런 장비들 주변에 있는 센서들이 전선이 없이도 케이블이 없이도 데이터를 선박 철판의 표면파로 보낼 수 있는, 그러면 아무래도 센서를 설치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들을, 통신 기술을 개발해서 저희 과제를 통해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다가올 자율운항 선박과 무인 선박의 시대에 저희 통신 인프라를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와 연구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은 기본적으로 선박과 육상이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운항 선박이 아무리 혼자서 자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박의 규모가 워낙 크고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육상의 관리자가 반드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통신은 어느 순간에 끊어질 수 있다는 전제를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끊어질 수 있다면 잠깐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 자율운항 선박, 이 무인 선박은 스스로 판단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운항 선박 주변에 있는 선박이나 다른 물표들과 데이터로 통신을 해서 그 상태를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희가 얘기하는 ship to ship 혹은 선박을 중심으로 하는 그 주변의 사물들과 통신하는 이러한 체계가 선박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상에 자동차를 예를 들면 V2X라는 통신 기술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자동차와 자동차가 어떤 신호등과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안전을 확보하는 기술인데요. 마치 그와 유사하게 선박도 S2X, X는 everything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ship to everything 통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선박에 장착하고 만들어야만 진정한 선박 자율운항 시대와 무인 선박 시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 안에서 센서 정보들을 많이 모아야 되겠는데 이때마다 케이블을 설치해야 된다거나 이때마다 어떤 철판 문이 닫혔는데 저 반대편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 와야 되는 상황에서 와이파이가 단절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철판의 표면을 이용하는 표면파 통신이라고 하는 이런 통신들을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들이 이제 향후에 자율운항 선박이나 무인선 시대에 반드시 중요한 통신의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래라고 하면 뭐 가까운 5년, 10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30년, 50년 바깥을 내다볼 수도 있어야 할 겁니다. 아마도 이제 미래에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율운항 선박, 무인 선박 이제 이걸 넘어서서 모빌리티라는 말이 이제 아마도 당연시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박과 해양 분야의 모빌리티 이제는 뭐 수상, 수중, 그다음에 심지어는 물 위에 공중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모빌리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모빌리티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관리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또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통신일 것입니다. 육상에서 많이 우리가 쓰고 있는 수 메가 bps를 넘어서서 이제는 수 기가 bps까지 이르는 그런 엄청나게 빠른 통신들 육상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고 예상하고 있는데 수 기가 bps까지는 아닐지라도 바다에 필요한 정도의 적합한 초고속 통신은 이제 바다에도 반드시 제공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해상의 모빌리티의 미래를 위해서는 초고속 이상의 좀 더 빠르고 더 대용량의 통신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통신 인프라가 향후에도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저희 장비들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LTE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다에서 우리가 육상의 기지국을 활용해서 LTE 신호를 최대 100km까지 활용하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당연히 지금은 LTE 수준이지만 향후에는 먼 바다는 LTE로, 가까운 바다는 5G나 6G 기술로 이 LTEM 기술을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일들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S2X라고 하는 선박대 선박 그리고 선박대 드론, 심지어는 선박대 항공기에 활용될 수 있는 이런 통신 기술들을 저희가 세계 최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직 국제 표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제 표준화해서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부분에 저희가 향후 계획을 갖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이 철판을 이용하는 표면파 기술은 우리나라의 대학의 교수님께서 원천 기술을 개발하셨고 선박에 적용하는 일 자체를 저희가 이 참여 기업과 세계 최초로 지금 선박에 적용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확립한 다음에 세계 국제 표준으로 저희가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율운항 시장, 무인 시장 그리고 해양의 모빌리티 시장에 이런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연구원으로서 사실 최근에 이런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실용화를 많이 해라.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연구 개발을 하면 당연히 그것이 실용화되고 현실 세계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저희들도 당연히 바라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좀 더해서 저는 지금 당장보다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가 지금 한 연구가 그때 가서 빛을 볼 수 있는 결국 미래를 준비한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원이었다고 기억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